안녕하세요. 핀란드에서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치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핀란드는 가을 학기제죠. 그래서 유치원 입학하는 시기가 8월 중순 정도가 돼요. 8월 중순 정도에 들어가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글자씩 알파벳을 배우고 그 플랜에 따라 놀랍게도 숙제도 가끔 한 번씩 내줍니다. 그래서 뭘 써가고 뭐 글씨 맞추고 그 알파벳을 토픽으로 해서 뭘 만들고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 같은 것도 말해보고 뭐 그런 수업을 잠깐 해요. 정말 잠깐이에요. 그 외에는 다 또 놀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제 유치원부터 이게 그 공립 커리큘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서바이벌에 대한 교육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영 수업을 시작을 해요. 수영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아주 일찍 갔어. 저희 딸 같은 경우에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동네에 있는 박물관이나 뭐 어떤 성이나 이런 곳을 소풍을 종종 가기는 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그냥 시내버스 타고 선생님들이 아이들 다 인솔 해서 버스 시간표 확인했을 때 버스가 어느 쪽에서 언제 떠나니까 어린이집까지 유치원까지 몇 시까지 반드시 준비물을 챙겨서 오세요. 준비물이라 하면 뭐 간식 같은 거예요. 달콤한 간식 말고 비스켓이나 빵으로 만든 샌드위치 그 정도를 말하는데, 또 보통은 소풍을 간다 하더라도 유치원에서 음식을 싸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 뭐 학생, 이 아이들이 모두 다 그 시설에서 그 시설, 그 비슷한 이 지역의 어떤 수영장, 이 지역의 어떤 수영장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가서 수업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이제 나와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수영 수업을 가는 날은 7시 반까지 어린이집에를 가야 됐어요. 유치원을 가야 됐어요. 그래서 수영복 챙기고, 또 수영복을 면 끝났는데 수영복에 이제 수건 챙기고 하는데, 여기서 무슨 뭐 사우나 린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핀란드의 모든 수영장에는 사우나가 붙어 있어요. 핀란드에 보통 호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곳에도 사우나가 있어요. 이제 이 시설 보통 겨울 수영은 실내 수영장에서 당연히 하죠. 여름에는 실내 수영장이 닫아요. 호텔 수영장 빼고는. 그래서 이 겨울에 실내 수영장을 가는데, 수영을 한 다음에 추우니까 사우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우나가 공용 사우나이기 때문에 깔고 앉을 수 있는 그 천을 또 챙겨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문화가 저희들한테 또 굉장히 생소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그런 사우나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뭘 하든지 사우나예요. 그래서 수영하면 수영복, 머리끈, 수건, 사우나 깔개. 보통 사우나도 깔개가 있긴 해요. 일회용으로. 그런데 이제 별로 안 좋아들 하세요. 일회용을 쓰는 거를. 그래서 챙겨오라고 보통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친구 언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전에도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리고 그러는 경우가 있긴 한데, 아직은 너무 어리고, 저희 아이들이 또 5살, 4살이고 뭐 6살 됐다 하더라도 핀란드어를 그렇게, 저도 저의 핀란드 실력이 훨씬 더 좋지 않지만 아이들이 되게 그냥 아이들의 수준에서 할 수 있고 그냥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7살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언어도 좀 더 되고, 친구들도 몇 년간 같은 어린이집 유치원 통해서 봐왔으니까 점점 친구랑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맥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또 생일 파티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물론 어린이집부터 생일 파티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7살 되면서는 약간 생일 파티에 엄마들이 공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순전히 이 사람이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뭐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니까 저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건 아니에요. 목적은 없어요. 그래봐야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순전히 이 아이들이 유치원 생활에 즐겁게 잘 적응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친구를 찾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엄마들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게 눈에 확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핀란드에서 어린이들 생일 파티를 어떻게 하냐면, 핀란드에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서커스라던가. 이 서커스가 뭐 하는 곳이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제 갔더니 뭐 어디 높은 데서 점프해서 뛰어내리고 트램폴린에서 점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재미있는 거리를 이제 액티비티를 하면서 1시간 정도 액티비티 하고 또 한 30분 정도 먹는 거를 이제 생일 파티 초대한 사람이 준비해 와서 나눠서 먹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내 놀이터 규모가 상당히 커요. 규모가 상당히 큰 실내 놀이터에서는 한쪽 구석에 파티장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방이 여러 개 테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방은 공주 테마, 이 방은 우주선 테마, 이 방은 뭐 왕자님 테마, 이렇게 해서 뭐 테마도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 테마별로 또 그렇게 돼 있는 곳은 음식까지도 맞춰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집에서 음식을 찾아오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서브되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팝콘, 도너츠, 아이스크림, 뭐 주스, 뭐 이런 거, 내지는 햄버거, 그리고 정말로 이 햄버거, 핀란드에서 만든 햄버거 브랜드 해스버거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생일 파티예요. 그러면 생일 파티에 포함된 음식은 뭐 버거 세트라던가 놀이터에서 논다던가,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전자 게임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곳, 내지는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서 뛰어놀면서 거의 실내 놀이터 비슷한 곳이죠. 내지는 승마하는 곳, 내지는 어떤 여기 유명한 베이커리가 있는데 생일 파티를 할 수 있는 베이커리가 있어요. 거기서 빵도 만들어보고 케이크도 만들어보고 주문도 해보고 같이 생일 파티하고 놀고, 그런 액티비티, 이 액티비티 위주예요. 그래서 처음에 생일 파티에 대한 에피소드가, 저희 아이들이 생일 파티에 이제 점점 한 명씩 두 명씩 초대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왔으니까 생일 파티 하면 뭐 식사는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가서 선물 당연히 준비해가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저는 이제 아이들이 생일 파티 초대를 받았으니까 점심을 먹이지 않았어요. 근데 점심을 먹이지 않고 애를 보냈는데, 거기서 나온 준비한 음식이 뭐냐면 팝콘, 도너츠, 젤리, 사탕, 좀 건강을 생각하는 집은 과일, 내지는 야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낭패를 본 적이 있었어. 아이들이 생일 파티를 가느라고. 저는 보통 생일 파티가 11시나 12시, 뭐 3시, 4시 이런 시간이거든요, 주말에. 근데 아무 준비 없이 보냈더니 쫄쫄 굶어서 온 거예요. 그런 것만 먹을 수 있었어. 팝콘만 먹을 수 있었어. 도너츠만 먹을 수 있었어. 이래서 이건 뭐지? 이거 정말 제대로 생일 파티를 한 거 맞나? 왜냐면 저는 그 전에 그 동네에서 조그맣게 우리 동네 이웃만 초대를 해서 생일 파티를 할 때, 그때 음식 솜씨에도 불구하고 잡채며 뭐 치킨이며 뭐 양념치킨이며 뭐 케이크이며 뭐 온갖 음식을 다 준비해서 초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건 저의 문화였던 거예요. 한국의 문화였던 거고, 여기는 문화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기 시작하면 또 지난번과 같은 분위기일까? 그래서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겪고 나서 알겠다. 이제 오전에 하는 생일 파티, 11시나 12시 이 정도에 하는 생일 파티에는 아침 식사를 늦게 먹여요. 그리고 이제 3시, 4시에 하는 경우는 점심 식사를 저녁이나 늦은 점심을 먹죠. 그렇게 하더니 조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일 파티가 상당히 커다란 문화 충격이었고, 다른 한국 엄마들도 생일 파티 때문에 약간 벙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당황스러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뭐 이렇게 말씀을 늘 많이 하셔요. 그래서 오늘은 유치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았고요. 또 생일 파티도 굉장히, 이것도 문화 충격이라고 하면 아이들에게도 문화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방식이라던가, 어떻게 어른들이 이제 테이크케어 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오늘도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